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장악 캠페인,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사실 확인 중단 정치적 변화의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 중인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장악 캠페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연 트럼프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관심.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와 중미의 핵심 항로인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강압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덴마크가 협조하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죠. 둘째, 그린란드 매수 아이디어의 배경. 사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부터 그린란드를 매수하려는 아이디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린란드는 풍부한 자원과 전략적 위치로 인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이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린란드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국민의 것입니다. 우리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셋째, 파나마 운하에 대한 주장.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도 미국이 다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파나마가 미국 선박에 지나치게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운하 통제권은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파나마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는 이 조약이 미국의 실수라고 언급하며 운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캐나다를 5첫 번째 주로?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의 5첫 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고 농담 삼아 말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리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그럴 가능성은 눈덩이만큼도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다섯째, 트럼프 주니어의 그린란드 방문. 트럼프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최근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를 방문하며 아버지의 캠페인에 힘을 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MKHRENLNTHRETLJIN 이라는 메시지까지 올렸습니다. 여섯째, 국제사회의 반응과 향후 전망. 트럼프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NATO와 덴마크 정부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트럼프의 자문위원들은 이 문제가 단순한 부동산 매수나 영토 합병이 아닌 경제적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장악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메타와 마크 주커버그의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사실 확인을 중단하고 특정 콘텐츠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주커버그가 이 결정을 내린 배경과 정치적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메타의 사실 확인 중단 왜? 먼저 주커버그는 최근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랫폼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회복하겠다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사실 확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죠. 대신 기존의 사실 확인자를 없애고 커뮤니티 노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게시물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맥락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도입한 방식과 유사합니다. 둘째, 정치적 배경 트럼프와의 관계 회복. 그렇다면 왜 메타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주커버그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메타가 자신과 보수 진영을 검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었죠. 심지어 2021년 1월 6일 국회 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 메타가 트럼프의 계정을 정지하면서 양측의 관계는 더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커버그는 트럼프와의 관계를 다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지난 8월에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검열 압력을 따르지 않겠다는 서한을 보냈고, 추수감사절에는 트럼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메타의 레이벤 스마트 안경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메타는 트럼프의 취임 기금에 $100만 기부했습니다. 셋째, 보수층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임원 인사. 주커버그는 보수 진영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내부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메타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조엘 캐플런을 글로벌 정책 최고 책임자로 임명했으며 UFC 사장 데이나 화이트를 이사회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기업과 기술 리더들도 취임 기금에 기부하며 새 행정부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흐름과 맞물립니다. 넷째, 메타와 X 트위터 유사점. 이번 정책 변화는 머스크가 X의 트위터에서 취한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X 인수 콘텐츠 검열을 줄이며 언론의 자유를 옹호한다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많은 광고주들이 떠나는 부작용을 겪었죠. 반면 메타는 이미 큰 고객 기반과 강력한 광고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논란을 상대적으로 덜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몇몇 주요 광고주는 메타가
여전히 높은 투자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광고비를 줄일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들의 우려.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반면해외 손연맹 ADL의 CEO는 메타가 수익성을 우선시하여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는 전문적인 사실 확인을 없애면 잘못된 정보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섯째, 주커버그의 입장 검열이 지나쳤다. 주커버그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우리는 검열이 너무 많아졌고 실수가 잦았다며 이번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선거에서 언론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곱째, 앞으로의 전망. 메타가 이번 정책 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정치적 관계 개선을 통한 규제 리스크 감소이고, 둘째, 사용자 증가와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 확산과 콘텐츠 관리 문제로 인한 사회적 논란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메타의 정책 변화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메타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